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 엑스파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인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재계 거물들과 만났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2025년 4월 29일 저녁 6시 25분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한 대의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48세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였죠. 정문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그는 전용 터미널을 통해 조용히 입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30시간도 안 되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거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까지 우리나라 10위에서 30위권 대기업 총수들과 1시간씩 개별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입니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인연은 무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국내 언론사가 서울에서 주최한 행사에 트럼프 주니어가 강연자로 왔다가 처음 만났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친분이 시작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 한 미국 유력 인사가 뉴욕에서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독대를 주선했거든요.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싹튼 순간이었죠. 톡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인물은 이때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여전히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프로, YJ라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해요. 트럼프 주니어가 2024년에만 3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는데 3번 모두 정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2024년 8월에는 빌드업 코리아 2024 정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족이 한국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한다니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이번 2025년 4월 방문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오전 7시부터 12시간 동안 릴레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된 이 면담에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 김동선 하나갤러리 아웃텔앤드리조트 미래비 전 총괄 부사장 등 하나 삼형제가 모두 참석했어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도 있었고요.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사촌인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도 면담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견기업에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부동산 개발을 사인 MDM그룹 문주현 회장, 금융계에서는 양종의 KB금융지주 회장이 유일하게 트럼프 주니어와 대면했어요. 한국 재계가 왜 이렇게 트럼프 주니어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분야에서 미국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관세 인하와 경제 협력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정 회장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정 회장을 트럼프 대통령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로 초청했어요. 5박 6일간 미국에 머문 정 회장은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따로 만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물론 대통령 일가족 등 핵심 VIP만 참석할 수 있는 취임 축하 무도회에 정 회장 부부를 공식 초청했어요. 정 회장은 워싱턴에 머문 사흘 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AI,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주니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1977년 12월 31일 태어난 그는 올해 47세입니다. 트럼프와 첫 번째 부인 이바나 사이의 장남이죠. 어린 시절부터 트럼프 타워에서 자란 정말 금수저 중의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어요. 당시 친할아버지와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부터 사냥에 대한 열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대학 시절에는 좀 말썽이 많았어요. 과도한 음주 문제가 있었고 2001년에는 뉴올리언스 마디그라 축제에서 공공장소 음주로 체포되기까지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감옥 신세를 진 거죠.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대통령 트럼프의 오늘을 만든 MBC 방송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도 관여했어요.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들은 참가자들에게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당신 차례였을 뿐. 이라고 위로하는 게 그였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사도 꽤 복잡합니다. 2005년 모델 겸 배우 출신인 바네사 헤이든과 결혼해서 3남 2녀, 총 5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하지만 2018년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의 원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바네사는 남편의 너무 잦은 여행과 아버지 옹호 트윗을 둘러싼 논란으로 자주 다퉜다고 해요. 트럼프 주니어는 해외 출장 외에도 사냥 여행을 자주 다녔고 바네사는 홀로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한 지인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은 함께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자신들의 문제를 풀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어요. 부부 사이는 트럼프 주니어의 논쟁적 트윗으로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생존 학생을 비난하는 트위터 게시물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러 구설에 올랐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네사가 이혼하면 배우자 증인 면책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9살 연상의 폭스뉴스 앵커 킴벌리 길포일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길포일은 1969년생으로 트럼프의 예비 시어머니인 멜라니아 여사보다 한 살이 많아요. 샌프란시스코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에서 지방검사로 일했고 2006년 폭스뉴스로 적을 옮겼습니다. 흥미롭게도 길포일은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과거 결혼했던 이력이 있어요. 2006년 이혼한 뒤 뉴섬이라는 성을 버리고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로 등극했죠. 2018년부터 트럼프 주니어와 열애를 시작했고 2022년에는 약혼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 못지않게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물입니다. 140만 명가량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그는 아버지가 펴는 정책에 대해 트위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올렸다가 트위터로부터 12시간 제재를 받기도 했어요. 문제의 트윗은 의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동영상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포함한 의사들이 나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나 봉쇄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트위터 대변인은 문제의 동영상이 포함된 트윗들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트럼프 주니어 측은 이번 조치가 IT 공룡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말살하기로 작정했음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성소수자 대학생들의 권리 옹호 주장을 조롱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어요. 피츠버그의 한 대학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샌드위치 체인점 치크필레이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학생들에 대해 운 좋게도 이들 학생은 그들 생전에 맛있는 치킨 샌드위치보다 더 스트레스 많은 이슈와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트윗을 남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자료가 공개됐을 때는 20여 차례 관련 트윗과 리트윗했고 둘째 아들 에릭은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인 힐러리 클린턴과 러시아의 커넥션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 언론을 탓하는 트윗을 리트윗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우파 성향 동영상 플랫폼 럼블에 출연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주류 매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머스크와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자실을 많은 독립 언론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대화했다며 뉴욕타임스가 거짓말을 했다며 더 많은 시청자와 팔로워를 가진 이들에게 개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의 진짜 위력은 정치 무대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단순한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마쿠 실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이디 벤스 부통령 선택입니다.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벤스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주니어였어요. 그리고 벤스가 부통령 후보로 선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의 표를 5% 이상 잠식하는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케네디 주니어를 트럼프 캠프에 합류시킨 공로자도 트럼프 주니어였어요. 법무부 장관 내정자 맥 게이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대선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의 조언을 매우 중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트럼프 주니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은 2024년 11월 보도에서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의 일개 행정부 구성 과정에서 트럼프 가족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내각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CBS 뉴스는 트럼프 주니어가 누나 이방카와 매형 제러드 쿠시너를 제치고 워싱턴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럼프 후손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임기 때는 이방카와 쿠시너가 백악관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마가 제국의 전면적 리더로 부상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논란도 많습니다. 2017년 러시아 스캔들 때는 러시아 변호사와 만났다가 큰 곤욕을 치렀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에게 선거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라고 조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몽골에서 멸종위기종인 아르갈리 양을 사냥해서 논란이 됐어요. 이때 납세자들에게 7만 6천 달러 이상의 보안 비용이 청구되어 더 큰 비판을 받았죠. 트럼프 주니어는 조 바이든에 대해 완전한 문장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존 페터맨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펜실베이니아가 식물인간을 선출한 게 이상하다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트럼프 주니어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선거 직후 그는 메가 트럼프 후원자인 오미드 말릭의 벤처 캐피털 회사 1789 캐피털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 회사는 보수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거부한다고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곧바로 무기 소매업체 그래버건과 온라인 헬스케어 회사 블링크 RX의 이사회에도 합류했어요. 모두 1789 캐피털 소유 회사들이죠. 최근에는 세르비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 여러 외국을 순방하며 부동산 투자를 살펴보고 고액의 강연료를 받으며 정부 지도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트럼프 가족 사업의 글로벌 확장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이 자체 토큰과 디지털 지갑 출시를 검토하며 본격적인 암호화폐 생태계 진입을 예고했어요. 트럼프의 밈코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초대장이라며 트럼프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220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갖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위 25명은 트럼프와의 별도 VIP 연회 및 백악관을 둘러보는 VIP 투어도 가진다고 해요.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사업에 투자하는 데가로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인급 등은 트럼프 일가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체가 트럼프 코인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주니어가 직접 대통령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언젠가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언젠가는 그런 소명이 있어요. 이전에는 계속 부인해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공화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 당 마가 당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공화당에 진정한 아메리카 퍼스트 투사들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죠? 단순한 대통령의 아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그의 정치적 야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소명이 있다는 그의 말에서 2028년 대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만든 마가 운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고요. 한국과의 관계도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정치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한미 관계에서도 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테니까요. 정용진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는 한국에게는 분명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 주니어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2028년 대선에 출마할까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